먼저 새로운 100년 읽고 많은 정말 가슴 벅찬 희망 느꼈는데요. 여기도 아직 안 읽어보신 분 있으면 꼭 나가실 때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외국에서 15년째 거주하고 있는 교포인데요. 외국에서 바라보는 한국의 상황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한국에서는 들어오니까 북한과 남한을 완전히 갈라져서들 생각을 하는데, 외국에서는 북한에서 무슨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친구들한테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이번에도 가족들이 혹시 미국으로 대피하려면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한 이제 친구, 지인, 변호사도 있었고요. 제 친구 중에는 한국에서 지금 업계, 학계, 언론계 쪽에서 굉장히 성공을 한 학부모들이 많습니다. 교육열이 많이 올라 있는데요. 제가 그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자식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너희들이 너희 세대에서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부분의 친구들이 답을 합니다. 누구의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것이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통일 문제를 얘기하는데 왜 돈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렇다면은 저희 민간 단체나 저희들이 통일 자금을 마련하면 통일을 위한 운동이 좀 더 활발하게 진행이 될 수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네, 통일 비용에 대한. 네. 비용에 대해서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여러분들 아이 키우는, 아이 교육하는 데 드는 비용을 소비 비용이라고 봐야 돼요? 투자 비용이라고 봐야 돼요? 네? 투자 비용요? 투자한 만큼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지금. 이게 소비냐 투자냐 하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소비로 보면 어때요? 뭐 때문에 돈도 없는데 애그 공부시키는데 돈을 그렇게 많이 드느냐 이렇게 볼 거고, 투자를 할 때는 어떤 데 투자하는 것보다 거기 투자하는 게 어때요? 장기적으로 볼 때 가장 효율적으로 돈을 쓴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일본이 한국을 침략할 때, 한국을 침략해서 한국에 있는 흙을 파가고 돌을 가지고 이것만 했어요? 여기다가 철도도 놨어요? 도로 닦았어요? 안 놨어요? 농지도 정리했죠? 공장도 세웠어요? 안 세웠어요? 수력발전소도 건설했죠? 왜 했어요? 이거 한국을 위해서 했어요? 이렇게 한국을 개발함으로 해서 자기에게 더 큰 이익이 되기 때문에 했어요? 그럼 이거는 일본이 한국에 투자한 거예요?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의 이익을 위해서니까 한국을 위해서, 한국민을 위해서 한 거예요? 투자한 거예요? 투자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독립이 되니까 다 버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에 만약에 도로를 닦는다, 철도를 놓는다, 항만시설을 개선한다, 농업을 정리한다, 나무를 심는다 하는 거는, 이거는 통일되면 다 누구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되기 전에도 투자를 해야 되고 통일된 이후에도 투자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북한에 2천만 동포가 있는데 그 노동력이 현재 개성공단에 와서 일하는 사람이 한 80불 되고 수당하고 다 합해가 한 120불 되거든요. 한 12만 원 된다는 얘기예요. 중국에 지금 인건비가 최저임금이 한 25만 원에서 30만 원 돼요. 그러니까 북한 노동자가 이번에는 어디 가서 일합니까? 중국에 가서 일하죠. 중국 가서 일하면 250불 내지 300불 받아요. 개성공단에는 지금 얼마밖에 안 받는다? 120불밖에 안 받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성공단에 북한의 노동자들에게 월급 많이 준다 하는 건 전혀 맞지가 않는 얘기예요. 그럴 때 북한의 사람들 굶어 죽는데 저거 다 먹여 살리려면 식량이 얼마나 드느냐로 계산할까? 저 값싼 노동력이 해외 가거나 국내 중소기업이 진출했을 때 그걸 노동력으로 보느냐, 먹여 살리는 식량값으로 계산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노동력으로 보면 엄청난 뭐가 됩니까? 자원이 되고, 그걸 식량, 먹여 살리는 식량으로 계산하면 돈이 든다, 이렇게 계산되는. 북한에 있는 광물 자원은 현재 국제시세로 계산해도 1조 달러 정도 된대요. 그 광물 가치가 어쩌면 훨씬 더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걸 개발하는데 돈 드는 거를 투자라고 봐야 돼요? 비용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산을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예요.
물론 이제 복지 시설이나 이런 것도 다 필요하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통일의 비용은 자꾸 비용 얘기를 하면 뭐랍니까? 이 통일에 대한 거부 반응을 갖게 만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자녀 교육을 시키려면 그 자녀 교육 시키는 동안은 수입 중에 다 안 쓰고 어때요? 그쪽을 쓰면서 약간 좀 근금 전략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해야 되겠죠. 그럼 우리가 북한을 개발하려면 우리 돈을 거기 좀 투자비를 많이 쓰려면 우리가 조금 소비 수준을 좀 조절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그거를 북한 때문에 우리 못 사는데 이렇게 해석하는 건 전혀 맞지 않는 방식이다. 이거는 국가 전체의 부가 급속도로 확장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개인에게는 거기 투자 비용을 다 좀 내야 되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좀 내라고 하니까 야, 냈을 돈 없는데 왜 그거 투자하느냐 이렇게 되겠지만은 그건 전혀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다음 두 번째,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돈은 드니까 지금부터 우리가 그 투자 비용을 즉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 뭐 한다. 교육 그 지원금을 적립해 가듯이 우리가 조금 적립해 간다 하면 그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남북 관계는 완전히 전쟁 일보 직전까지 만들어 놓고 통일 모으자 이러면 설득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건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 돈 전에 남북 관계가 교류와 협력이 증대되고 통일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게 지금 먼저 만들 일이고 그걸 만들어져 갈 때 야 이거 북한 개발하고 건설하려면 돈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세금 중에 또는 GDP 중에 일부를 또는 뭐 예산 중에 1%라도 적립을 하자 이렇게 하면 그건 맞는 얘기예요. 예산의 1%만 지금 북한에 인도적 지원이나 산림복구나 이런 걸 투자해도 나중에 통일된 뒤에 한 10년에 20년 후에 투자하는 거에 비하면 10분의 1로 돈을 적게 드는 즉 효율적 투자다 이래 볼 수 있어요. 그 이유를 뭐 얘기 짧게 하는데 길게 해서 미안한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에 식량이 부족하다 그랬죠. 그러면 쌀 1kg에 북한 돈으로 한 5천 원 하는데 우리 돈으로 한 1,000원 안 해요. 그러면 현재 북한 사람들에게 산에 가서 나무 심게 하고 밀가루 한 2kg만 주면 일할 사람이 무지 많습니다. 하루 종일 산에 가서 나무 심고. 그런데 그걸 돈으로 계산하면 한 1,000원이나 1,200원쯤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통일이 되고 나무 심으려면 일당 얼마 줘야 돼요? 5만 원 줘도 심을 사람이 없겠죠. 그럼 이런 건 나무가 앞으로 10년, 20년 자랄 것도 고려해야 되고 이런 경비도 계산하면 일부 품목은 통일되기 전에 남북한 한쪽에 갈등이 있더라도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면 미리 선행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또 어린애들 영양실조 상태 되는 거 이거 내버려 둬버리면 나중에 이 우리 복지비가 어때요? 엄청나게 늘어날 거를 지금 이 영양식 좀 지원을 해서 아이들 발육에 이게 문제가 없도록 한 적어도 초등학교까지 아이들은 식량을 우리가 책임지고 지원해서 발육에 이상이 없도록 해주면 이거 앞으로 통일된 이후에 우리 자원이나 노동력에 있어서도 우수하고 복지 비용도 엄청나게 절감시킬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을 전제로 하고 했을 때는 어떤 게 효율적이냐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걸 돈 뭐 얼마 갖느냐, 식량이 왜 몇 통 갖느냐 이렇게 계산할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